여러분은 혹시 당뇨로 고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혈압으로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뇨나 혈압은 나이 든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당뇨는 초기에 잡지 않으면 합병증을 일으켜가지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당뇨나 혈압은 유전적인 요소도 있지만 얼마든지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9월 건강 추천 도서는 우리 몸을 살리는 천연 미네랄 소금 이야기입니다.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책에 보면 미네랄에 관한 이야기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미네랄이 없이는 조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네랄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여러 원수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4종 원소가 있죠. 탄소, 수소, 산소, 질소를 제외한 원소를 말합니다. 주로 무기질로 많이 언급하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무기질과 미네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 같은 유기물질도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삼투압 조절을 하고요. 막전의 형성을 하고 신경 전달 등 다양한 생리 현상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단백질의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미네랄의 공급이 원활치 않다면 각종 생리 현상에 장애가 따르고 만성 피로, 두통, 아토피, 불면증과 같은 질병에 시달리기가 쉽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만으로도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옛날에는 식품을 통해서 미네랄이 충분히 공급되었기 때문에 미네랄이라는 말을 몰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네랄 결핍증이 급격하게 증가해가지고 저개발 국가보다는 개발된 국가에서 그런 현상이 미네랄 부족 현상이 더 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농무성 보고에 의하면 성인의 90%가 미네랄 결핍증을 갖고 있습니다. 성인의 90%, 정말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마그네슘 결핍증을 갖고 있는 충격적인 보고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은 인터넷에서 서치하다가 가져온 겁니다. 이 그림 보니까 두통, 빈혈, 교란 증상, 집중력 부족, 신경과민, 조바심, 편두통, 또 하수체 두통, 안면, 목, 어깨 근육 결림, 척추 전체 마비, 심부정맥, 또 위장 경련, 메스꺼움, 구토, 설사, 요로경련, 자궁경련, 손둔감각증 및 수심, 손저림 증상, 그리고 종아리 조임 및 경련, 발과 발가락 쥐내림과 수심 증상,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어려운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트륨, 인, 철분, 마그네슘, 구리, 아연 등의 무기염류가 미네랄에 해당되는데 아주 적은 양만으로도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네랄이 부족하면 건강상의 각종 이상 증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자칫 소홀히 하게 될 수 있는 것, 건강한 식생활 습관과 적정한 숙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의아한 것은 뭐냐면 영양 섭취가 충분치 못할 것으로 추측되는 저개발 국가의 미네랄 결핍증은 오히려 결핍증이 낮습니다. 선진국가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저개발 국가보다도 선진국 국가가 미네랄 결핍으로 인해서 왜 그렇게 부족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원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전보다 낮아진 식품의 미네랄 함량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로 섭취하는 농산물의 미네랄 함량 감소 때문이라는 거죠. 일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생산되는 농산물의 미네랄 함량이 50년대에 생산되던 농산물의 10에서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년대에는 사과 한 개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1998년도에 와서는 28개를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미네랄이 부족한 과일이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로 우리가 수세식 화장실의 보급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인간의 배설물 속에는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이를 농사에 이용하면 농산물이 흡수돼서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는데, 그런데 수세식 화장실의 보급으로
그런 미네랄 순환이 끊어졌다는 거죠. 농약 사용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인스턴트 식품과 같은 가공식품, 정제식품의 소비가 증가하는 곳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먹는 음식은 세 군데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땅과 바다와 그리고 공장입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되도록 먹지 않아야 됩니다. 식품은 가공하면 할수록 미네랄 손실이 커집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외식을 즐기는 문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대부분의 식당에서 이제 간장, 고추장, 된장 등으로 음식을 합니다. 장류와 김치 등을 식품 가공 공장에서 사다 쓰는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의 경우 천일염을 공업용으로 분류해 가지고 가공식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식품 가공 공장에서 만드는 장류와 김치에는 미네랄이 거의 없는 정제염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을 많이 하면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미네랄이 결핍될 가능성이 더 많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육류와 어류에서 미네랄 함량이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식용으로 사용되는 가축의 경우 대부분이 사료를 먹이죠. 이 사료가 미네랄 함량이 낮은 농산물이라는 거죠. 어류 역시 양식하는 것이 많아지면서 미네랄이 풍부하게 섭취했던 옛날의 물고기에 비해서 지금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료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미네랄 함량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지금은 과거보다 현대인의 미네랄 요구량이 더 많아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네랄은 우리 몸의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몸에 독이 많아져서 해독 작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네랄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미네랄 결핍증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미네랄 공급원이 국내산의 천일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천일염은 바닷물의 수분만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다른 소금에 비해서 미네랄 함량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천일염 가운데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이 갯벌염전에서 나는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입니다. 그런데 이 게랑드 소금 못지않은 아주 성능이 뛰어난 여기 함경식 박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산 서해안 염전에서 나는 미네랄은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보다도 훨씬 더 높다는 연구 결론입니다. 그럼 천일염이 생활습관병인 혈압, 당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럼 먼저 천일염과 혈압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소금이 혈압을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금 섭취가 혈압을 상승시킨다는 실험 결과는 모두 미네랄이 없는 정제염이나 암염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네랄에 함유된 천일염은 혈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일염에 함유된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이 혈압을 올리는 데 관여하는 나트륨 등의 배설을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혈압에도 천일염이 좋다는 거죠. 죽염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천일염과 당뇨 관계를 보겠습니다. 당뇨병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유전 때문일까요? 유전 때문이라면 그 집안이 먹는 음식에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당뇨병은 체내의 인슐린 작용에 문제가 생겨 나타나는 병입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생산되는 호르몬으로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을 인식하면 혈액 중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내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혈액 중에 포도당, 즉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당뇨병의 약 90%를 차지하는 성인 당뇨는 인슐린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는데도 세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세포가 인슐린을 인식하지 못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포 내에 인슐린 신호 전달 과정에 장애가 생겼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제염을 오래 섭취해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전 증상인 인슐린 저항성이 먼저 나타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슐린의 양은 충분한데 세포의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져 가지고 인슐린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당뇨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정제염이 인슐린의 세포 내
신호 전달 과정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천일염은 항산화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죽염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꼭 9번 구운 죽염이 아니더라도 800도에서 구운 빛의 솔트도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죠? 이 빛의 솔트를 음식할 때 넣어도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티스푼으로 하나 따뜻한 물에 타서 먹어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네랄,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있는 영양제도 있습니다. 리스토레이트라고 하는데 제가 저녁마다 먹고 있는데 이것은 내 몸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영양 주스입니다. 이 좋은 영양 주스가 있는데 저 혼자만 알기에는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칼슘, 마그네슘, 철, 아연, 비타민 D3, 망간, 크롬, 셀레늄, 구리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토레이트를 구입할 때 쿠팡에서는 절대 구입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건강하게 보람있게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 소금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천일염일 것입니다. 천일염이 곳곳에서 좋은 영향을 주듯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해서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모든 것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